안녕하십니까? 신선한 카페인을 전해드리는 카페인 전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캣맘 캣데디라고 알고들 있으신가요? 캣맘 캣데디는 고양이를 뜻하는 캣과 엄마를 뜻하는 맘의 합성어다. 남성일 경우에도 대중적으로는 캣맘으로 통칭하지만 때때로 캣데디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2011년 말에 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고양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개만큼은 아니어도 인간과 꽤 많이 공존해왔습니다. 인간들은 고양이를 쥐를 잡게 할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람에 따라 생김새나 행동 때문에 또는 고양이가 쥐 같은 유해 조수뿐만 아니라 사람이 키우는 가축인 닭 등도 해치거나 잡아먹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의 캣맘의 출현은 대부분 산업화 이후로 간주된다. 그 이전에는 고양이든 뭐든 사람부터가 못 먹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삶이 그나마 윤택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고양이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같은 동물이라도 소 같은 경우에는 농사의 중요한 가축이었고 개 또한 인간과 가까이 지내온 역사가 깊은 데다 쓸모도 많았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는 것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사실 쥐를 잡는 일조차도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쥐를 잡기 위해 키우는 고양이조차 주인이 따로 주는 보상이 있어야만 쥐를 잡았고 특히 한국의 경우엔 방역체계 시스템이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쥐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 그렇기에 고양이를 이용해서 쥐를 잡는다는 발상은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효용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 따져봐도 멧돼지, 호랑이 등 진짜 맹수들의 피해량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람들은 점점 기술적, 경제적 발전으로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고양이를 반려동물 삼아 많이 기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캣맘들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길고양이의 사냥 습성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많은 주에서 벌금을 부과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구류 및 징역, 일본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하는 곳이 많으며 연간 30만 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를 살처분하는 중, 프랑스 먹이를 준 사람에게 벌금 500유로, 독일 자비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칩을 삽입하여 등록이 된 개체에게만 먹이 급여 가능, 호주 대대적으로 연간 200만 마리의 고양이 살처분 포획, 두바이 먹이를 주면 벌금.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나라들도. 그래서 부산 경찰서 앞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어느 캣맘들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있던 관리하는 직원이 나와 길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고양이도 생명이라고요. 갑자기 두통이 가슴이 답답함이 생기는 듯 하네요. 어씨는 고양이를 때리고 밥그릇을 엎고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을 불렀겠지만 경찰이라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의견까지 대동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날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이 그러니 경찰을 부를 생각도 못하고 자신이 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다른 나라들도 다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살처분하는 판국의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두통이 그래서 해당 경찰서 직원이 주위에 길고양이 민원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 상황에 나도 모르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시민에게 무섭게 이야기한 점 사과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민원도 많고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우르쭉순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동물 단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궁금하네요. 동네마다 길고양이 민원이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인데 오늘의 결론 너무 평화로워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전쟁 한번 하자.